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남과 북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졌습니다. 먼저 이전에 중단됐던 남북 협력을 복원해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적십자 회담을 재개하고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두고 빠른 시행을 위해 고위급 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 위험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남북은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종전과 비핵화 역시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65년째인 올해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남북 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전 회담을 끝낸 김정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방을 제안합니다.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응급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즉답 대신 웃음으로 긍정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또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결국 선언문에는 문 대통령이 올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명시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추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데 양측 모두 공감한 겁니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과 남과 북의 주변국들과의 연쇄 회담 후에 두 정상이 성과와 과제를 평가할 자리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회담의 정례와 상시화를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두 정상은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서울과 평양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일단 개성공단의 경험과 인프라가 갖춰진 개성 지역으로 낙점됐습니다. 오늘 만남이 남북 해빙의 첫걸음이라던 두 정상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하는 채 올가을 두 번째 만남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두 정상이 어깨가 닿을 듯 손이 스칠 듯 다리 위를 걷습니다. 판문점 자유의 집 오른쪽에 있는 도보다리 위로 나선 친교 산책입니다. 산책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손짓까지 섞어가며 뭔가 계속 이야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오랜 분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 녹이 쓴 군사분계선 표식을 만지작거리면서도 대화는 이어갑니다. 결국 두 정상은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김 위원장이 둘만 있고 싶다는 표시를 하자 전속 기록원들까지 모두 자리를 비켰습니다. 이렇게 수행원도 기록원도 없는 둘만의 대화는 30분간이나 진행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두 정상은 간간히 웃음까지 터뜨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 정상의 모습은 음성은 담기지 않은 채 멀찌감치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이렇게 긴 독대를 마친 두 정상은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도보다리를 건너 평화의 집으로 향해 오후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엉덩이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귀빈 여러분,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북측 속담이 참 정겹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올해 신년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어제를 옛날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달려가면 평화의 길도, 번영의 길도, 통일의 길도 성큼성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 강토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영변의 진달래는 해마다 봄이면 만발할 것이고 남쪽 바다의 동백꽃도 걱정 없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측에서는 건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위하여를 함께 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하루 종일 가슴이 벅차서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푸나님이 오늘 소집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이렇게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에 판문점에 못 있더라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 영광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명종님 어떠십니까? 거의 오실 분위기인데? 울었어요, 사실. 아침에 잠을 좀 줄이고 알람을 6개를 맞춰놓고 잤는데 6번째 깼어요. 5번을 못 듣고. 피곤하셨구나. 그래서 9시 20분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TV를 탁 켜고 눈물이 탁 나더라고요, 그 순간. 오늘 몇 번 이제 소금기를 좀 방출해서 몸이 좀 싱거워졌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오늘 하루는 아마 죽는 날까지도 이러한 벅찬 감동과 그 눈물이 흘렀던 날은 아마 다시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차님 어떠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원래 택배를 새벽 5시까지 싸고 아침에 9시 반에는 못 보겠다 약간 아쉬워하면서 잠들었는데 9시 반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다들 그렇구나. 네, 속으로 좀 긴장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산 가족도 아니고 그렇게 감동스러울까라는 생각을 좀 은연중에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었잖아요. 잠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을 넘어간 순간에 저도 모르게 엄마야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순간이 첫 감동이었어요. 예. 두 정상이 발표하는 남북 간의 합의가 됐다는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입니다. 사실상의 통일 상태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일단 남북 합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오늘 정상회담에 관련된 부분 1, 2부로 나눠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그중에 핵심만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여기 합의한 거죠. 공동의 목표라고 확실하게 합의를 했죠, 두 정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정 짓지를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제일 큰 건더기는 트럼프한테 남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같이 비핵화 문제는 도장을 찍는 거고요. 대한민국과 북조선이 두 정상이 합의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비핵화할 거야. 다음 달에 트럼프하고 만나서 도장만 찍으면 오케이? 이로 끝난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 박수. 야, 마차님 말대로 아침에 잠깐 그 월북했다 내려오시고 나서 많이 아쉬우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본격적으로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국빈으로 초청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반대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왔다 갔다 형평성이 많네요. 가서 이제 진짜 평양냉면 한번 먹어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2번씩 정례로 만날 거예요, 이제. 오늘 합의문에도 회담을 정례화한다 그랬잖아요. 네. 봄에 김정은 위원장 내려왔고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 방북하고 또 내년 봄에 김정은 위원장 이제 청와대로 오고 그렇죠. 서울로 오고 이런 방식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년에 2번씩 만난다. 우리가 정해 그냥. 앞으로 동안. 봄 가을로 그럼. 그렇지. 날씨 좋을 때. 가을이 왔다. 뭐 이런 거지. 예. 자, 세 번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그리고 쌍방 당국자 상주. 야, 이거는 실제로는 대사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사관보다 의미가 다른 예. 굉장히 좀 높은 의미인 게 예. 우리 김진양 교수님이 사실은 개성공단 촌 책임자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개성공단이라는 곳은 땅은 북한인데 사실은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이게 두 나라의 경제 체제가 믹스가 된 곳이에요. 합쳐진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동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론 두 정상이 추후로 여건이 조성이 되면 각각의 상대방 국가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빠르고 최선의 조치인 거죠. 거기에서 남과 북 두 쪽의 어떤 긴급한 연락사항이거나 논의할 일이 있으면 이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김진양 교수님 정말 바빠지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현안이 있으면 군사회담을 개최한다거나 예. 이렇게 만나는 건데 상주하는 어떤 공동의 공간이 생긴다는 건 그렇죠. 이거는 뭐 이게 진짜 오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발표 예. 내용 문제의 하나인 것이고. 양쪽 국가의 실무진들이 상주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저는요 사실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명정님이랑 둘이. 저는 인사청탁을 한번 해볼까 해요. 팟캐스트 접을 테니까 이쪽에 직원으로 가게서 근무하게 좀 해줘. 저 문지기. 경비. 아이고 자 알겠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적대 행위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깜짝 놀랐어요. 모든 적대행위 중지.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군인들이 일단 물러나는 것도 있을 거고 무장을 해제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한반도 역사에서 모든 적대 행위 중지가 딱 나온 게 1953년 정전선언 때예요. 그 당시에 모든 양측의 모든 군사적인 적대 행위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정전이 된 거거든요. 정전인데 거기에 더해서 모든 적대 행위 중지.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서로 적이 아니야. 주적이 사라진 거지. 예, 선언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뻔하지 않아요? 저러면서 뒤통수 칠 거라고 그런다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아니 봐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축하한다 한마디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목숨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버티면 목숨 보존도 힘들어요, 진짜. 아니 길바닥에 똥 싸놓고 주저앉아 있는데 거기에 절퍼덕 지금 내려앉은.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 살아있는 생명인데 개새끼도 소중한 마당에 어떻게 다 죽으라 그래요. 같이 살려야 살아야지. 되는구나.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든. 자 다음. 8.15 이산가족 상봉. 이 정도는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예. 8월 달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부분은 이건 더 빨리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게 몇 분 안 남으셨어요. 또 결국에는 상봉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 왕래할 수도 있을 때까지는 저는 금방 올 거라고 보죠. 이거 그렇죠. 그렇고요. 진짜 깜짝 놀란 건 이거예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 연결. 도로까지 놀랐어요. 아니 지난 새벽에도 TV를 보는데 이제 특집 방송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제적인 조치들이 나오는 거예요. 북조선과 대한민국의 선제적인 조치들,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철도 문제를 선제적인 조치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를 이제 절차를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 발표가 난 걸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북측에 있는 철로만 살짝 손 보면 그리고 신호 체제만 좀 손을 보면 몇 개월 안이라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예. 도로하고 철도를 연결해 놓고 왔다 갔다 하자는 무슨 의미가 있어? 왔다 갔다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오는 일은 없고 김정은 위원장도 차 타고 와서 손을 딱 넘어오니까 한국이잖아. 한 걸음 뚝 왜 넘어오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왜 배 타고 가야 되고 그러게, 중국 갔다 가야 그러게. 되고. 맞아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골자이고요. 그중에 이제 지금 핵심들 중에 이건 볼게요. 합의문의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결의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그러면서 하위 개념의 합의문들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합의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중에서 2항에 있는 거 고위급 회담의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이런 게 있고요. 연락사무소 설치가 3항에 있고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6번째는 남북 적십사 회담을 개최해서 이산가족, 친척, 상봉 등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이 다시 시작되는 거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남북한이 교류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창구가 남북 적십자 회담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에 합의가 되었던 것들까지를 다시 복원시킴과 동시에 그걸 훨씬 더 발전시킨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면적 적대행위 중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죠. 첫 번째 변화는 일단은 확성기는 무조건 철수하게 될 거고요. 이게 가장 큰 적대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남북 공이 확성기는 철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무기류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고위급 회담과 군사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겁니다. 2-2를 보면요.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했던 NLL, 그 북방 한계 수역이죠. 강화를 지나가서 서해안 쪽으로 나가면 군사분 계선이 없는 상태거든요. 국제적으로 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NLL이라는 그 한계를 두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율이 돼 왔던 건데 이 구역을 평화 지역으로 만들고 그리고 공동어로 수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 구역에 들어와서 중국어선들이 들어와서 꽃게를 싹 훑어가거든요. 북조선도 대한민국도 이 꽃게철에 좀 마음 놓고 치어까지 잡아들이지 않는 큰 것만 잡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평도 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어로 작업을 하면 서로 라면도 끓여서 나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서. 아니 뺏겨도 북한에 뺏기는 건 괜찮은데 왜 중국에 뺏기냐고 꽃게를.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까 나왔던 그 전면적 적대 행위 중지에 대한 그렇죠. 재반 조치들을 고위급 회담과 군사 당국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무기와 군인들 양측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 지대 밖으로 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조치를 할 것이냐. 또한 중간에 있는 지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3-1, 2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3-1에 보면은 남북한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서로 간에 불가침 협정을 이미 맺었던 거예요. 네. 북한 특사가 갔을 때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했다 이런 거고. 그렇죠. 예. 3-2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거는 미국이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군축. 군축. 이게 말이 쉬워 군축이지 군축 안에 들어있는 게 핵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연 40조 정도 되잖아요. 예. 북한의 1년 예산보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60만 명이잖아요. 정규군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만나면 예를 들어 내년에 국방비를 더 올릴 수 있어?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러면 줄일 거 아니에요. 줄이다 보면 국방비에서 최소한 반 정도만 빠져도 나머지 20조를 복지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북한 개발에 투자하거나. 그렇죠. 빙고. 네, 맞아. 제가 시골에 가서 노인네분들하고 이제 어머니를 포함해서 노인네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 군사적인 긴장 완화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약수 효과를 얘기를 했어요. 노령연금이 10만 원, 20만 원 나오는 거가 10만 원씩 더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군사비만 줄여도 얼마든지 복지에 이게 돈이 나온다. 여유 있다. 우리나라 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거든요.
그리고 3-3항은 뭐냐면은 올해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부분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할 거다라고 선언한 특히나 거죠. 트럼프와 시진핑의 역할이 분명히 겁나 크다는 거는 이제 공표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트럼프를 만나게 되면 이루어질 일. 예. 어쨌건 우리는 두 사람 간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기로 합의했어. 미국과 중국이 협조해주면 좋겠어 이거지. 그렇죠. 참. 네. 벅차가지고 방송 진행이 안 되네. 어떻게 해요? 잠깐만 마차님 혹시 정심환 같은 거 있어요? 카베진. 카베진은 서아버지 그 사람이 정로환. 그래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야, 너무 멋있어요. 멋져요, 진짜 멋져요. 이 선언문을 보면서 저 트럼프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마지막 한 방을 내가 나사가 꽉 찍을 수 있는 진짜 그렇지.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그렇지. 트럼프는 이제 도장만 네.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제. 이게 전부 그냥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으면 돼. 그것도. 그렇지. 아, 그런 사주가 있나 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솔직히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굴러 들어온 너무 거. 타이밍이 네. 좋게 대통령이 돼서. 그런 거 부러워져 하지 말고 축하해 줍시다.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나라의 모든 채널들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중계하고 있었는데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비밀로 한 것도 아니고 어쨌건 간에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정상이 판문점 평화선언 이렇게 잠시 후에 오늘의 디테일한 이야기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 됐죠. 네, 9시 반에 남북 정상 만남이 있었고요. 오전 회담을 진행한 후 오찬 및 휴식을 갖고 이후에 기념 식수하고 산책을 하셨죠. 네. 그 이후에 오후 회담을 나누고 후에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후에 이제 환영 만찬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진행됐는데 아마 제가 태어나서 가장 긴 하루가 아니었나. 아니지, 반대로 말할 수도 있지. 가장 짧은 하루. 이제 헤어질 게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거. 근데요, 역사적인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재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문점에서 한 선언은 대략은 다 예측이 되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지. 두 정상이 확인했을 뿐. 예. 근데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은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중계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카메라가 김정은 위원장을 비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가죠. MDL 그 앞으로. 예, 경계석 앞으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만나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그 장소 딱 그 장소에서. 그렇죠. 그리고요 한국 쪽은 있잖아요. 자가리야 또 심지어. 그게 일부러 구분을 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알아보기 쉽게. 남측을 자갈로 해놓고 북측을 그 돌바닥으로 해놓고 실수로라도 한 걸음 예. 잘못 디딜까봐 예.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정상이 만났는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납북 미수 사건이라고 하더만요. 문재인 보유국 하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납북됐다가 다시 탈북을 했죠. 약 10여 초 만에. 자, 그 역사적인 장면들을 재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한 내용을 그걸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악수를 하면서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넘어온 뒤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께서 예정에 없던 MDL을 북측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의장대 행렬을 하면서 외국도 전통의장대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늘 보여준 전통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습니다. 청와대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 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의장대 사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사열이 끝나고 양측의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사열을 끝나고 바로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럼 가시기 전에 남북 공식 수행원 모두 기념으로 사진을 함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서 예정에 없던 포토타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한 후에 평화의 집 로비 전면에 걸린 민정기 화백의 북한산 그림을 보면서 김 위원장이 이건 어떤 기법으로 그린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문 대통령께서는 서양화인데 우리 동양적 기법으로 그린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9시 48분경 환담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환담장 뒷벽에 걸려있는 김중만 작가의 훈민정음이라는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작품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에 글씨를 작업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로 사마띠, 이거는 우리말로 서로 통하다라는 뜻이고 글자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맹간원이는 만들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기억을 특별하게 표시했습니다.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사마띠의 미음은 문재인의 미음이고 맹간원이의 기억은 김 위원장님의 기억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세부에까지 마음을 쓰셨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불과 52km 떨어져 있어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는 발 뻗고 자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불과 200m를 오면서 왜 이리 멀어 보였을까? 또 왜 이리 어려웠을까 생각했습니다. 원래 평양에서 문 대통령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더 잘 됐습니다. 대결의 상징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데 도로변에 많은 주민들이 환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큰 것입니다. 대성동 주민들도 다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판문점을 시작으로 평양과 서울, 제주도, 백두산으로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 앞편에 걸린 장백폭포, 성산 일출봉 그림을 가리키면서 왼쪽에는 장백폭포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주도 성산일출봉 그림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문 대통령은 나는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께서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6.15 14합의서에 담겨져 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그리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안쓰럽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큰 용단으로 10년 동안 끊어졌던 혈맥을 오늘 다시 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대가 큰 만큼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했습니다. 오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짧게 걸어오면서 정말 11년이나 걸렸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11년간 못한 것을 100여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굳은 의지로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야 못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님을 제가 여기서 만나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친서와 특사를 통해 사전에 대화를 해보니 마음이 편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김여정 부부장을 가리키며 여기 김 부부장님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됐습니다. 라고 말했고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 귀여워. 문 대통령은 오늘의 주인공은 김 위원장과 납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잘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루어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 이제 1년 차입니다.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부서에서 말리마 속도전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과 북의 통일의 속도로 삼아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웃음이 있었고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살얼음판을 걸을 때 빠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김 위원장은 이제 자주 만납시다. 이제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대에 부응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앞으로 우리도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서 병원에 들러 위로도 하시고 특별 열차까지 배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왔고 우리 사이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님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습니다. 꼭 좋은 앞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와 함께 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끌고 주변국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드린 이유는요. 이게 우리가 왜곡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청와대 공식 자료를 통해서 한번 재현해 봤는데 하나하나가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믿음. 네. 서로를 너무 존중하고 예. 믿고 있다는 그 느낌이 왔어요. 이런 회담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죠. 이 정도의 신뢰가 서로 바탕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러 인재들을 영입할 때도 알려졌던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정말 궁극의 능력인 것 같아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나온다는 걸 이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 능력이 문재인 대통령 덕분인 것 같아요,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이제 회담장으로 가서 회담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해요. 그 모두 발언이 원음으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말을 잘한다. 네. 다만 너무 만연체다. 한 문장이 너무 길어. 그렇긴 한데 일단 목소리 톤이 좋아요. 뭔가 믿음감은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수시로 만나 걸린 문제 풀어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가지면 잃어버린 11년에 아깝지 않게 좋게 나가지 않겠나.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200m를 걸어왔다. 지금 그 군사 분계선에서 회담장까지 거리가 200m인 거죠. 근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트랄까 이런 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은 평양 냉면 이야기를 하죠. 김정은 위원장의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게 확실해졌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더만 평양냉면이 화제가 됐다더라 이런 거. 네, 저녁 만찬이 화제가 많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 원조집. 그렇지. 옥류관. 옥류관 냉면 기계를 가지고 원조 왔다. 냉면을 갖고 왔다. 그게 기계를 가지고 온 거래요. 면 뽑는 기계를 쉽지?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판문가게에서 직접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생면이니까. 아니 냉면을 그럼 거기서 만들어 옵니까? 다 불어 터지게. 아우 그 배달의 민족 있는데 전화하면 되지. 여기요도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편한 마음으로 멀리서부터 가져온 평양냉면을 하다가 말을 거쳐요.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게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김여정 그러니까 정확한 멘트는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만. 안 되겠구만.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사실은 이 정상회담의 키워드라고 봐요.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이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뭘 수밖에 없지. 그리고 만날 약속이 없으면 아예 가지도 못해. 그래서 전쟁 준비하면서 막 서로를 비난이 됐던 그 세월. 예. 그게 먼 거고. 군사 번개선을 통해서 바로 넘어오니까 바로 지척인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 옥류관한테 가져온 기계 있죠. 가져가지 말고 거기에서 계속 배달시켜주면 안 되나 싶어요. 우리가 놀러 가서 시켜 먹으면 되잖아. 아니지. 그 기계를 예. 청와대에다 기증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게 우리가 서로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받아 먹어야죠. 더 싸워. 네, 네. 재밌네. 청와대 직원들도 좀 그러면 냉면 맛 좀 보게. 아, 주말에 가라고 판문점에. 그 피스 0427 티 입고 가서 냉면 앞에서 인증샷 찍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GPS 고기가 딱인데. 예. 그 아까 팟캐스트 듣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김 위원장이 우리 사회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무릎을 맞대고라는 이야기는 주진우 기자의 워딩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낙곰수를 들었나?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잃어버린 11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 자유한국당을 극렬하게 사랑하시는 어떤 논평하시는 분이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드리기도 창피한데 1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잃어버린 11년 드립을 칠 때 한국 측에서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상대방은 공식적인 적의 수괴다. 그가 국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기존 정부를 비아냥거리는 걸 수긍하다니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 정말 짧아요. 잃어버린 11년이라는 거는 2차 남북 정상회담 후에 지금 현재 정상회담 2018 정상회담까지가 11년이잖아요. 네. 그 잃어버린 11년인데 이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기간 동안이라고 착각을 한 거야. 아, 뜨끔한 거네. 도둑이 재발질해가지고 반발을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창피하게도. 안타깝다 진짜. 자, 회담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시작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의제들은 대부분 다 준비가 된 상태로 이 의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정도의 선보는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저녁에 6시를 넘겨서 이제 서로 간에 합의문을 발표한 상황인데 나온 이슈마다 막 사람을 가슴을 이렇게 막 심장병 걸리게 할 정도로 이제 눈물이 핑 돌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왜 우리가 눈물이 돌았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게 쉬운 걸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분단 체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그렇죠. 국민의 생태 같은 목숨이 날아가고 국방비를 들여서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과정 보니까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나 행동 보면 어떤 느낌이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폭력적이고 깡패 같고 막 그런 느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봤는데 하루 만에 정들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까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난 대상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막 비난하거나 비판의 대상은 사실 아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동기적 개념으로서. 근데 이제 3대째 이제 세습을 하면서 사실 왕위를 물려받은 건데 당사자가 우리 언론상에 나타나지 않고 뭔가 우리 언론들은 그를 나쁜 쪽으로만 계속 몰아댔잖아요. 누구를 그렇죠. 숙청했다, 예. 뭘로 쏴버렸다. 예. 그렇다 보니까 나쁜 이미지 속에 있다가 오늘 하는 행위를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더라. 저는 그런 느낌이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 보니까 3대 세습한 거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네, 얘기하면. 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사람이 스마트하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보면 3대 세습한 사람들 쌍욕하고 갑질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만 있는데 요즘에 저 양반이 그 빈정되는 어떤 신곡을 쌓으셨어. 빈정이 굉장히 고수야. 아니, 실제로 이거 3대 세습 한 사람들의 언변, 말하는 실력을 보면 거의 전능한 수준이에요. 맞아요. 이재용 그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죠?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황을 봐서 주변의 하인들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는 본세가 진짜 전능한 수준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비록 세습이지만 정치력에서 밀리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습했던 그 당시에 28살에 이제 그 즉위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생존 본능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말하는 본세가 다른 거죠.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유럽 유학파예요. 아, 사실요, 조선시대 왕들이 있잖아요. 그냥 올라가서 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왕이 만들어져요. 왕 수업을 받는다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어떤 명석함 이런 것들이 아마 김정일
당시 위원장에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 후계자로 선택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오늘 하루의 어떤 행위를 갖고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뭐 칭송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 오늘 회담의 전체적인 느낌은 그래서 결과물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거의 100% 양보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죠.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북한이 뭔가를 고쳐야 되는 상황을 회담 무죄로 놓고 회담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회담 자체가 사실상 결렬이에요. 이쪽에서 원하는 어떤 공동 합의문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흔쾌히 응대해주고 그걸 합의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회담의 기본적인 내가 뭔가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갑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수의 것들을 다 양보한 결과물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조언자로서의 역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철의 장막 안에 있었던, 물론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지만 국제관계에서 그 철의 장막 안에 있었으면서 둔해진 그런 외교적인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배려심 더하기 원칙주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정말 솔직하더라고요. 사람이 태도가 솔직함, 그리고 대담한 행보,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정말 궁합이 잘 맞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마음속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존경이라던가 경애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 게 이 사람도 촛불 전국이랑 박근혜가 했던 거, 이명박이 했던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갈아엎어서 대통령이 됐는지를 아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각별할 뿐더러 3대째 내려오면서 체제를 지키려다 보니까 할아버지 흉내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걸 알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뽑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무한한 존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열등감일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존경감을 왜 아베는 안 보이죠? 아, 걔요? 걔는 아베잖아. 아, 소데스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보통들 정상들이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정도. 그 이명박이 골프 운전했던 운전한 거. 그런 거. 그 정도의 가벼운 의미로 왔는데 30분을 넘게 단독 회담을 한 거예요. 거의 한 40분 넘어갔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환영 만찬. 여기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조용필 씨도 여기 지금 보면은 숟가락 얹으신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숟가락 얹으신 분 박지원 평화민주당 의원. 얹어도 돼요. 오늘은 다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양반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 목소리를 더 많이 냈던 분 아니야. 그래도 박지원 의원이 이제 젊은 시절 한참 잘 나갈 때 남북 관계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죠. 저는 여기 숟가락 얹기 신공을 홍준표도 좀 하고 유승민도 좀 했었으면. 나도 안철수도 좀 하고. 다 숟가락 꽂으란 말이야 지금. 꽂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안 하냐고. 초대를 안 했을 수는 없고. 그럼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지원, 그리고 도종환 장관, 김현미 장관, 박용만. 이 사람 손가락 제대로 얹었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통일에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 했었지. 임동원 현 한반도 평화포럼 명예이사장,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현철 통일연구원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여기안보특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왜 홍준표나 유승민, 안철수가 참석 못했는지 이제 알겠네.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주장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박지원까지도.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가수 조용필 씨, 그리고 윤도현 씨,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고요. 북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당 단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오늘 아침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 일찍 청와대에서 출발하는데 출발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을 잠깐 만나는 타임이 있었어요. 네. 그게 창성동이라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저는 묘한 장면을 봤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염돼 버린 태극기.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면서도 뭔가 찜찜했던. 지금 바뀌었죠, 성주기 부대로. 근데 그 태극기를 들고 나왔어. 일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솔직히 말해 그게 눈물이 좀 핑 돌았고요. 이럴 때 태극기 쓰는 거구나. 진정한 어버이 연합이죠. 진정한 어버이 연합. 참 어버이 연합. 그리고 재향 군인의 분들 나와가지고 대통령
그렇게 공손하실 수가 없다. 아니 이 제한권 군인회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요. 우리나라 보수 단체 중에 원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보수가 이가 우리가 자유한국당 얘기하는 보수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그 벼랑 끝에 몰린 꼴보수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그 안보와 대한민국을 지킴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원조예요, 원조. 그런 분들이 연세도 찌긋하신 분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환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빨리 접시물에 코 박아야 돼요. 같이 삽시다 웬만하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숟가락 꽂으라니까.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코가 매워서 재채기 좀 하라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법을 어기셨죠. 납치당하는 순간.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그 국가원수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그렇지. 통치행위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지를 않고요. 예외 사항입니다. 저쪽에서 혹시라도 딴지 걸까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월북했다 왔어?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재밌는 게요.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월남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특전사 출신을 손을 잡고 끌고 데리고 납치해든가요? 납북을 해요. 그래 납북했다가 둘이 다시 또 월남을 또 해. 그 김정은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딱딱 정해진 의전에만 익숙한 사람들도 있고요. 즉석에서 뭔가 상황에 기지에 맞게 위트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언제 가보나요?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지금 가보시지요? 하고 한번 넘어갔다 오는 장면은 역사적으로 정말 가장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장면에 방송되는 그 타이밍에 일산에 있는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비명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도 소리를 지르는데 환호성을 지르고 울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취재는 안 하고 펜신 발휘하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근데 그냥 봐도 정말 울컥해서 눈물이 팍 나오는 장면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우리가 생각했던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재치나 위트를 발휘하면서 굳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 풀어주면서 그게 엄청난 일이 아닌데 살짝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사람들이 박수치고 웃으면서 막 확 풀어졌잖아요. 그게 정말 상징적으로 좀 보였던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 지구 전 세계라는 인식 속에서 북한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양 교수가 그 북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정신 세계 안에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걸음만 옮기면 그곳에 땅이 존재한다는 걸 두 눈으로 너무 명확하게 봐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커다란 노력이나 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였는데 그게 오랫동안 우리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갑자기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느낌이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여유롭다. 마음이. 그 여유로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곳에 나라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어서 80%를 바라보듯이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안정되게 국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라는 반증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남북 정상회담 피스 0417 평화 새로운 시작 특집 1부 방송을 일단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계려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나는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통큰 합의에 동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적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방식도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의 동포형제 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연결되어 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첫 회담을 가지었습니다. 나는 먼저 순회상봉과 회담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바치신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며 성대히 맞이하여주고 한혈육, 한형제, 한민족의 따뜻한 정을 더해준 남녘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과 남이 오늘 이렇게 다시 두 손을 맞잡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정작 마주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입니다. 하루빨리 온 결의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길을 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결심을 안고 나는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여기에 왔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열렬히 지지 성원하여 준 북과 남 온 결의의 소망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북남 인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오늘 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과 그 구체적 조치들을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북과 남이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에 친애하는 여러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닫혀있던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북과 남이 이해와 믿음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북남 관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저절로 창조되고 기록되지 않으며 그 시대 인간들이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의 은결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창조해 놓아야 할 모든 것,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 무결하게 해놓음으로써 자기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승리가 없고 시련이 없이 영화에 없듯이 언젠가는 힘들게 마련되었던 오늘의 이 만남과 그리고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쳐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 번영의 새 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리는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맞추며 전진해 나갑시다. 오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지금 우리의 회담 결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봐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새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남 순회상봉과 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준 북과 남 해외 전체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